조금 지금도 울컥하게 좀 그래요. 울컥하고 계십니다. 울컥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공간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 관계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잘 해보려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부모님들께서도 좀 많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학교 갔다 오면 충분히 조금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아마 이런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세 번째 촬영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올 것 같은 인사를 하면 너무 무리가 될까요? 아닙니다. 벌써 북극 한파가 지나가서. 네네. 네. 어떤 때는 보니까 홍매화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벌써. 네네네. 저희 또 학교에 오다 보면 잎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푸른 기가 도는 듯한 느낌. 저만의 착각일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플라톤 2권을 두 주의 내용으로 이제 촬영을 했고요. 이제 또 3월이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입학식 생각하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식이 있는데요. 입학식 하면 박 선생님도 되게 설레죠? 네. 3월은 늘 설레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히 저희 쌍둥이들이 입학을 해서 더 설레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긴장되면서 설레는 건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입학하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들을 또 내지는 양육하는 아이들을 둔 분들을 위한 아주 소소하지만 고민이 담긴 팁들입니다. 아마 이 내용 준비하라고 했을 때 박 선생님이 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아마 이런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현장에서도 경험했던 내용일 것 같아서 아마 들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신입생 초등학교 예비 부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 좀 정리해 오셨죠? 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고민스러웠거든요. 어떤 것을 말씀드려야 될까. 저는 이제 1학년을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이기도 하고 선생님으로서 어떤 내용을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필요한 액기스들 이거 있으면 조금 선생님들도 덜 불편하고 아이들도 덜 불편한 만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왔습니다. 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다들 지금쯤이면 준비하셨을 건데 이제 입학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비 소집일 날 가면 종이를 주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도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늦게 가면 근처 문구점에 필요한 게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실내화 사이즈가 벌써 품절이 됐거나 아니면 가방 같은 거.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색깔과 원하는 디자인이 있는데 특히 캐릭터에 아이들 좋아하더라고요. 늦게 가면 품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시면 아무래도 다양한 거나 아니면 좀 값이 싼 것을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학생들 애들 뭐 그러잖아요. 이 캐릭터나 저 캐릭터나 같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안 될걸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색깔도. 네. 그러면서 준비물 준비하시면서 조금 뭐 필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소리가 안 나는 것, 뭐 철제 필통 같은 거 하면 다들 수업하다가 거기 한번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철제 필통은 안 사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연필. 그러니까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필이 참 많이 부러져요. 그런데 이걸 여유분을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해놔야 되고 집에서 좀 미리 깎아오면 훨씬 아이들이 수업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와닿는 부분인데 저는 연필 미리 깎아서 준비하기. 네, 연필 깎는 거 생각하니까 저희 어렸을 때 그 생각나요. 학생들 저희들끼리 장난하다가 연필심 되게 날카롭잖아요. 그거 어떻게 주의해야 되죠? 연필심? 연필을 들고 다니면 안 되지요. 연필은 들고 다니면서. 네,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집에서. 네. 연필심 주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연필 참 많이 바닥에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즘에는 이름 적지 않아도 네임 스티커 같은 거 출력할 수 있으니까 네임 스티커로 이제 이름표 붙여오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 거니까 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필 깎기랑 연필의 이름 적기. 그다음에 간혹 잠바, 애들 겨울 잠바 있잖아요. 다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네. 남의 잠바 입고 갑니다. 네. 그래서 그 잠바 안쪽에 뭐 택 같은 부분에 이름 같은 거 적어서 아이들이 자기 물건 챙길 수 있게 1학년이니까 그 정도는 조금 하면 실내화 가방도 물론이고 이름 적기. 그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꼭 같이 적어야 되겠죠, 자녀들과. 그럼요. 그럼 네. 좋죠. 그 다음에 네. 가위 같은 것도 연습을 많이 하는데, 아이에게 조금 손 사이즈 맞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른 가위 말고, 아이에게 손 사이즈 맞는 거, 그 다음에 특히나 왼손잡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맞는 용도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보내주시면 이제 아이가 학교 입학 적응 시기에 가위질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네.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지우개 예쁜 거 말고 잘 지워지는 거 부탁드립니다. 예쁜 캐릭터 같은 것도 애들이 관심 있어 하지만 안 지워지면 종이 찢어지고 1학년들한테는 좀 많이 불편하고 특히나 또 요즘에 관심 있는 전동 지우개 있거든요. 네. 수업하는데 소리가 나요. 지. 이게 뭐지? 휴대폰도 아닌데 징 소리가 나면 전동 지우개로 애들이 지우개를 네.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자신한테는 편리할 수 있지만 다른 옆에 친구들한테는 또 관심사가 분산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잘 지워지는 그냥 일반적인 지우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입학 처음에 3월달 되면 부모님들 아마 정신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정신없거든요. 네. 왜냐면 나가야 될 안내장이 정말 수십장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안내장에는 3월 초에는 이제 동의하라는 것도 많고 신청하라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내장이 많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잘 챙기셔야 되고요.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단면이 있지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내고 위에 보면은 중요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뭐 일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시간표 같은 것도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신청서를 내고 종이를 버리시면 중요 내용이 한 개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문의가 자주 옵니다. 물론 답해드리고 안내를 드리겠지만 그런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짜를 꼭 챙기셔서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또 용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걸이나 어디에 우리가 보통 철 같은 거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화일철 같은 거 있어서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 좋습니다. 나중에 되면 아이들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 성장을 볼 수 있는 철도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학기 초에는 알림장 아이들이 직접 쓰지는 않지 싶어요. 그러니까 1학년 친구들은 내어주는 뭐 알림장 내용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SNS로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면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학 초기에 이제 연습도 하고 하는데 이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 본 경험이 아이들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네네. 또 불편한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낯섭니다. 물론 그런 거에 저는 너무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집에서도 한 번씩 연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사용해야 될 때 휴지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물론 학교에서도 합니다. 네. 근데 같이 연습하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요즘에는 학교마다 화장실이나 복도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게 그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휴지. 휴지를 덜덜덜덜 해가지고 양껏 해가지고 변기 속에 하면 정말 많이 막힙니다. 그러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쭈그려 앉아서 하는 좌식 화장실이 간혹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이 그런 변을 제대로 잘 못 봐요. 정말 없겠지만 그런 경우 아직까지 이제 현대화 사업하면서 남아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애들의 불편한 상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문지 대고 앉아서 힘주는 연습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 학교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화장실은.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주의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화장실은 천천히 아이들이 거부감에 들지 않도록
많이 참는 아이들도 많아서 많이 안타까워요. 저는. 네, 그럴 것 같아요. 집에까지 와가지고 하는 애들 있는 것 같은데. 많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간다 하면 자신있게 가는 애들 보면 정말 응원해줍니다. 정말 큰일 보러 가는 거죠. 정말 큰일이잖아요. 네. 화장실 가는 거 연습시키는 즐거운 걸로 좀 연습을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등교 시간인데 보통 하루 일과가 궁금하실 텐데 대부분의 학교가 뭐 보통 9시 전후로 해서 1교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교시 전후로 후로 오면 수업 시간 중에 오게 되니까 아이도 많이 그 상황 속에 이제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수업 시작, 주목받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와서 아침 시간을 좀 정돈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너무 급하지 않게 등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이제 저에게 하는 당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를 처음 보내면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걱정은 얼마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적응은 잘할까, 불편한데 뭐 불편한 점을 표현을 잘할까, 또 가장 걱정되는 건 친구와의 사이는 어떨까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어서 상담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그렇고 조금 아이의 생활을 긴 호흡으로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친구랑 관계를 맺는 시간이 생각보다 학교에서 많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그 짧은 시간 애들은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책도 정리해야 되고 친구랑 말 한마디도 하고 싶고 놀기도 해야 되는데 그 10분들이 길지가 않아요. 또 마치고도 각자의 공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얽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데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데도 의외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로 보면 호흡이 짧지만 학급살이는 1년을 연속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그렇고 여유 있게 아이를 조금 지켜보시고 또 응원해 주신다면 1년 동안 아이가 그 관계에서 성장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조급해하지 않게 저도 그런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학년 친구들 보면서 진짜 많이 감동을 받거든요. 이 친구들 진짜 하루 동안 정말 많이 애씁니다. 스스로 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마다 막 너무 조금 울컥하기도 그래요. 울컥하고 계십니다. 울컥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공간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 관계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물론 다투거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잘 해보려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부모님들께서도 좀 많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학교 갔다 오면 충분히 조금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질문 저도 많이 연습할 테니까 아이에게 꼭 많이 질문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연습, 응원해주는 연습, 지지해주는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선생님이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이고요. 아마 박 선생님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점도 있지만 같은 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학교에서의 생활이 가정에서의 생활과 같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학교에 오면 생각 외로 더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잘하려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거를 가정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정말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생각되는 건 학교에서의 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 이제 자녀들 또 내지는 아이들은 내가 얼마나 수용받는 존재인지, 인정받는 존재인지를 이제 확인하게 될 거거든요. 부모로부터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지, 친구로부터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수용이겠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수용을 지금 아마 박 선생님도 되게 지금 신입생들이 그걸 아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부모님들도 도와주지 않을까,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화장실 연습시키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화장실, 그래도 이거는 정말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라서 안 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등교 시간. 등교 시간 바쁘지, 아침에. 네. 부모님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저녁부터 이제 재우기 위해서 아마 지금부터 연습시키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 이렇게 유튜브 그러니까 네. 예전 거 보시면 규칙 생기고 제가 네. 네.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혹시 예비 자녀를 둔 부모님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자녀들이 또 이렇게 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이랬는데 이 정도로 성장했구나. 이거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차례는 아주 귀여운, 또 내지는 아주 멋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예비 신입생들을 위한 부모님들에게 어떤 작은 팁들을 촬영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이제. 네. 네. 제가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제가 됐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저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또 댁내 또 새해이기도 하지만 또 올 한 해도 나름의 자녀 양육 또 내지는 양육하는 대상들을 생각하시면서 삶의 계획들을 좀 준비하시고, 특히 플라톤 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